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헬멧을 개발했습니다. 이 헬멧은 전방 5m 안에 있는 사람의 체온을 측정해 37.5도가 넘으면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현지 언론은 헬멧에 대한 시범 적용을 마쳤고 조만간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판부가 지적장애인 19명을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주장을 반복해 비난을 샀는데요. 재판부는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위해 지역관리 수백 명이 모여있던 태국 남부 국경지방 행정센터 앞에서 잇따라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번 폭발로 20명이 다쳤지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나 7명이 숨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사망자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이 가운데 4명은 어린이였다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전선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성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인 1조 5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애플이 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담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애플 측은 투자와 혁신을 통해 프랑스에 24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행사를 금지하고 소매점과 식당, 술집과 오락시설의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시모네타 소마루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를 특별 상황으로 재분류한다며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약 6조 2천억 원을 빌려달라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객기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오랜 경제난으로 코로나19 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국제통화기금의 개입은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정부 승인에 입각해 이루어진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